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창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많이 보죠. 사주팔자를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무사히 지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또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놀이 삼아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간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큰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은 그런 이제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김영삼이 같은 분은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난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와 이제 자기의 의지, 생각, 목적지,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0.1mm의 차이도 없이 딱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사주팔자를 뭐라고 하면 성격이라 그래요, 보통. 그죠? 아유, 성격이 팔자야,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입니다. 그죠? 4개의 기둥이에요. 4개의 기둥이 연월일시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주는 연월일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풀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나옵니다. 이 성격이 업이에요. 자, 왜 사주팔자가 성격이냐? 연월일시를 가지고 자기 사주를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연월일시에서 나오는 것이 괴가 나옵니다. 괴는 음과 양의 괴로 표시를 하는 것이 괴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뭘로 굴러가느냐? 이 우주가 굴러가는 이치가 뭐냐? 법칙이 뭐냐? 이 우주가 굴러가는 법칙이 뭐냐면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으로 굴러간다는 것만 아시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시간이. 그래서 음양오행은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것이 음양오행이다. 그러면은 달도 차면 기운다. 달이 보름달이 되잖아요. 꽉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그게 음양오행이에요. 봄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죠. 그 따뜻한 기운이 여름의 정점이 되면은 만물을 소생시켜 놔놓고 여름에 정점 뜨거워지면은 계속 뜨거워지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달도 차면 기운다. 이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음양오행이에요. 우리 사주팔자도 이 연월일시를 음양오행의 괴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통계학이에요. 통계. 계속 그렇게 해와서 그걸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풀이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잘 푸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대충 푸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뭐냐? 연월일시,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뭐예요? 괴를 음양오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사주팔자다. 그러면은 이 음양 사주팔자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 내 사주팔자를 결정짓는 게 있잖아요. 어떤 놈은 탁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떤 놈은 뭐 정주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거지예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느냐? 사주팔자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생의 업. 그러면 전생의 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내가 이걸 이제 전생이라고 합시다. 전생에 내가 살 때에 나쁜 짓을 마이너스를 하고 좋은 짓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전생에 살아가면서 성질도 내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성질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죠. 그러면서 머리에 진한다 그러죠. 그죠? 돌아버리겠다 그러죠. 그때 뭐를 하느냐? 그때 이 머리에는 기운이 발산됩니다. 기운이 발산돼요. 막 열받아서 화가 났을 때에 그 기운이 발산돼요. 이 기운은 하늘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기운이 한 곳에 모아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기운은 A로 이렇게 모아져요. 구름이 이렇게 같은 주파수끼리 모이듯이 구름처럼.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이게 기운이 그때마다 다르게 플러스 기운과 마이너스 기운이 구름처럼 이렇게 나의 개인 A라는 사람의 기운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주 공간에 떴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순차별로 초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중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업이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몸 플러스 영혼이잖아요. 그죠? 영혼이잖아요. 근데 몸은 뭐예요? 몸은 지속 물질이죠. 물질. 죽으면은 땅속에 묻으면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정신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정사는 이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짓거리가 뭉쳐있는 구름 덩어리, 이 업덩어리한테로 영혼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 세상이 되는 거죠. 저 세상. 저 세상에 나의 구름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덩어리예요. 이 업이 사주팔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내가 전생, 전전생, 전전전전생 쭉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뭉쳐져서 원인이 돼서 사주팔자가 턱 떨어져요. 태어나 보니까 거지 집에서 태어났어요. 팔자가 사나운 거죠. 그렇죠.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그게 사주로 해서 태어나는 시기에 따라서 사주의 계로 턱 태어나요. 그럼 나는 이 사주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러면 전생에 잘못했는데 계속 잘못해서 사주가 나쁘니까 또 잘못해서 또 다음 생에 또 고생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생에서 이렇게 해서 턱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사주는 몇 프로나? 30%예요. 내 인생 도화지에 100%면은, 도화지가 100%면은 이 사주팔자, 사주로 떨어지는 것이 30%입니다. 30%. 도화지에 흰 도화지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도화지에 초년생 점이 하나 찍히고, 중년생 점이 하나 찍히고, 말년생 점이 하나 찍히고, 이게 사주예요. 4개의 점만 딱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기 운이 좋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청정기에 뚝 떨어져요. 아주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주가. 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왕자로 태어나서 잘 자랐는데 청년기에 적사해버렸다.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적사해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는 30%, 내 인생의 30%만 이렇게 화지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70%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운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나가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70%를 내가 바꿀 수 있다. 30%는 기본 틀인데 70%를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노력이에요. 노력. 그렇잖아요, 그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데 좋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좋게 정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요? 복이 많이 쌓인다 그러죠? 그래서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초년에 좋았다가 청년기에 나빴다가 다시 중년기에 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말년운이 편안하게 가요. 부자가 됐으니까 편안하게 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년에 운이 안 좋아요. 초년기에도 안 좋았는데 또 청년기에는 공부도 잘하고 막 학생회장도 하고 막 정부를 쥐어라 놓아라 할 정도로 쥐락펴락했어요. 그 중년기에 가서 사업도 잘 안 되고 별로 사는 것이 별로 그랬어요. 그리고 말년에 정점에 도달해서는 완전히 내려막길, 자식한테 돈 다 뺏기고, 응? 그거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또 거의 평이하게 그냥 복이라는 게, 사주팔자라는 게 거의 뭐 보통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함에 있어서 70%를 밑거름에다가 그려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매번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인의예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제 사주팔자를 업이 툭 들어와서 사주팔자를 A, B, C형으로 딱 받았어요.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C라는 사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 사주가 뭔가 하면은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구름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법이고 사주예요. 비교하자면 이게 나고, 그러면은 태양은 항상 맑아요. 맑아서 맑게 비춰줘요. 그런데 이 구름덩어리가 맑은 구름덩어리는 초년의 운부터 내가 운전도 잘 태어나서 운전도 잘하고 해서 맑으니까 통과가 잘 돼요. 업이 무겁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업덩어리는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은 구름이 꽉 띄었어요. 이게 팔자잖아요. 응? 팔자. 이 사주 자체가 구름에 꽉 끼어 있어요. 해가 날 구멍이 없어. 그 구름에 의해서 깜깜해. 그래서 여기서 벼락이라도 한번 맞으면은, 벼락이라도 한번 떨어져서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 이 생에서는 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사주예요. 내 업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나의 구름, 이 업덩어리가 떠 있는데, 누구나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요거를 맑게 하면은 그대로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맑게. 그리고 이 시커멓게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내가 운전을 살살 하면서 내 인생 운전하면서 벗겨내면은 이게 싹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주팔자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말키자면은, 인생을 바르게 말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동양학에서는 인이예지라 그러죠. 인이예지. 네, 인이예지. 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어질인 사랑. 의 정의잖아요. 정의. 그 다음에 얘는 예절이잖아요. 지는 지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건 한 건 사건이, 매사의 사건이 다가왔을 때 나한테는 인생에 계속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사람은 항상 미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땅을 살까 말까. 항상 미션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판단을 인의예지로 매사에 하면은 구름이 그친다는 거예요. 더 맑아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날이. 그럼 인의예지는 뭐냐? 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 하면은 우주적인 사랑.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남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나 좋아해. 저분도 돈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건 나도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권해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양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난 쫄짝 망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게 와요. 더 큰 게. 그래서 매사에 사건이, 미션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돈을 땡겨 말아 할 때에 일단 밀어주라는, 그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의는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는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가하지 마는 게, 이게 정의예요. 내가 당해서 싫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싫어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은 땅이 나왔어요. 땅이. 근데 이게 아주 높아라서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뭐 싸게 내놓는다라든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기식으로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왜? 저 사람이 땅이 뺏기면은 나는 좋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가해서 싫은 거는 나도 상대방한테 안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예절을 지켜야 돼요. 예절. 예절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저럴 수가 있어. 나도 저 지경이 되면은 그럴 수가 있어.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네. 그게
이미 지혜는 뭔가 하면은 지혜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뭐를 결정하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찜찜해요. 그러면 양심불량이에요. 찜찜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에요. 찜찜하면. 그리고 찜찜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뒤탈이 없어요. 나의 먹구름이 낄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해서 먹구름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은 인의 예지로 내가 매사의 일을 나한테 인생에 주어진 미션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먹구름이 벗겨지고 나한테 먹구름이 낄 일이 없고 이렇게 한 생을 살고 가면은 여기에 떠있는 이 구름은 맑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도 좋은 인생을 업보를 팔자를 사주팔자를 또 받아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윤회 아니에요? 윤회. 네. 이렇게 돌고 돌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가지고는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마음껏 벌었어요. 부가 확 축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이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목적은 일단 이루었어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목적을 이루고 나서 말년에 평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상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게 40대 50대일 거예요. 40, 50대일 거예요. 자기의 목적, 늦은 사람은 뭐 60까지도 가겠죠. 요즘 같으면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루었으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운이 결정이 됩니다. 말년운이 결정돼요. 여기서 10년, 20년 동안 하는 행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완전 불우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 고된 말년을 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하게 가는 말년운도 있고 여기에서 수직 상승하는 말년운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목적을 이루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어도 이 업이라는 놈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내 업이라는 놈은 더 쌓이면 더 쌓이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업 소멸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죽어버리면은 말년운도 안 편하고 여기서 이제 목적을 이뤘으면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곳에 이 돈을 쓰면은 사회가 맑아지겠느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재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지만은 돈만 기부를 해서 되는 게 정신마저도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정도 기부를 할 정도 되면은 정신이 자연적으로 맑아져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잡았어요. 대통령 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 대통령 됐을 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이루어지만은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 대통령은 성성적으로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청년기부터 성성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될 때까지 쭉 수직 상승한 거의 인생으로 봐서는. 그래서 대통령 하고 나서 뭐 뚝 떨어졌잖아요. 이 운이라는 게 사주팔자는 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 내가 목적을 이뤘을 때 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과학자가 됐어요. 박사가 됐어요. 그 죽을 때 뭐 교수 해가 잘 해먹었어요. 평생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를 남길 건가? 후학을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저는 불교 공부만 30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유불선 다 했어요. 공부를 두루두루 하게 되더라고요. 철학적으로. 그러면은 나 이거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죽기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자. 이 내 말 한마디에만 듣고 이걸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 사주라는 놈이 이래서 팔자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거의 한 6, 700회 될 거예요. 제가 찍어서 올린 강의가. 네. 그래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인터넷이 또 좋은 게 뭐예요? 이 인터넷은 전 세계로 다 퍼져요. 어디서든지 누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클릭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필요할 때 거기 탁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거는 100% 깨달음입니다. 이 한마디를 깨닫고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또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애로사항은 불교 용어라든지 철학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내 얘기를 듣고 하실 수 있으실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더 진짜 쉽게 편안하게 알아듣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가? 이게 내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 사는 것도 고생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얻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정화가 되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식인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경험이나 지식 체험 아까워요. 그거 하나로부터라도 국민이 써먹을 수 있는 거라면은 인터넷에 올려주십시오. 그 어떠한 필요한 사람이 그걸 보고 유용하게 쓴다면은 당신은 바로 죽어서 천당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 사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건가. 어디 가서 점만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할 운자를 쓰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